새벽 4시 김영수는 분식집 셔터를 내렸습니다. 늦가을 비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을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4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발이 퉁턱 부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똑.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 김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새 아이가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헌 운동화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말이 젖어 발목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중간 아이는 국물 얼룩이 묻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밤새 운 듯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도 났습니다. 잠깐만 맡아줘. 한 달만. 뭐?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올게. 영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예전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나간 뒤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애 셋을 어떻게 해? 제발 엄마한테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 하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큰아이가 동생 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영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영수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수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도윤이요. 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구나. 동생들은? 지우. 그리고 아린이요. 영수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젖은 옷 벗고 이거 입어라. 아이들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갈아입는 동안 영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계란 몇 개도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데웠습니다. 계란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하늘은 거실 한쪽에 서서 담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밥 먹어라. 상을 차려놓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가 동생들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지우가 후후 불며 국을 떴습니다. 아린이는 밥알을 하나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영순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먹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영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이들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돼. 어디? 일 있어서. 영수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안 돼.
하늘은 팔을 빼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순이 따라갔습니다. 진짜 데리러 올 거냐? 응. 대답이 약했습니다. 영수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붙잡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올라탔습니다. 택시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린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금방 온다. 엄마 금방 온다.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안은 채 창가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요? 네, 어머니나 아버지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는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는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계단과 복도를 닦았습니다. 낮에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빠듯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영수는 저녁마다 밥을 많이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이 금방 비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가 동생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보호자 란이 비어 있어서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외할머니입니다. 친권자 서류가 필요한데요. 부모님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딸의 짐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아이들을 데려온 그 전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구나. 영수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권자가 연락이 안 되면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신청하시고 공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친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빈칸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하늘의 이름과 최후 연락처, 손글씨가 떨렸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친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행됩니다. 나타나면요? 그럼 친권 회복 절차로 갑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영수는 국을 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다.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다. 도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와 아린이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아린이가 영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수는 아린이를 봤습니다. 할머니라고 해라. 네. 하지만 그 뒤로도 아린이는 종종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우도 그랬습니다. 도윤이만 끝까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70을 넘겼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청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밥값이 필요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4명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인가? 할머니와 손주들인가? 아니면 엄마와 아이들인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3년 전 그날처럼 영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무슨 생각하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영순의 옆에 섰습니다. 함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이가 21살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영수는 73이 되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단지 재개발 확정 통지였습니다. 영수는 공문을 읽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이주 일정, 분양 우선권,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돈 받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얼마나요? 아직 모르겠다. 일주일 뒤 보상금 안내문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영수는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분식집하며 조금씩 갚아 나간 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와 지우, 아린이 명의 통장에 입금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 친척이 남긴 소액 상속금이었습니다.
영순이 법적 후견인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애들 명의로 돈이 좀 모였구나. 영수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통장에는 600만 원, 지우 통장에는 400만 원, 아린이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상속금과 보험금, 아르바이트비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 나야. 하늘이. 13년 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들. 잘 있지?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돈도 좀 모았고, 애들 데려갈 수 있어.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이제는 책임질 수 있어. 엄마한테 너무 짐만 됐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여기서 잘 크고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제발.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애들 돈 내가 관리할게요. 통장 이체 부탁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상속금이랑 보상금도 엄마가 쓸 수 없어요. 친권자는 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안 넘기면 유괴로 신고합니다. 법적으로 엄마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영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이틀 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 발송이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원고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피고는 김영순이었습니다. 영수는 소장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녀 3명을 무단으로 데려가 양육하였으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시켜 친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친권 회복 및 양육권 반환, 재산 관리권 이전을 청구함. 영수는 소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이가 출근하고 지우와 아린이가 학교에 간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학원비, 급식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3년치였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감기, 지우의 골절, 아린이의 편도염, 모두 영순의 이름으로 보호자 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공문도 있었습니다. 입학 통지서, 학부모 동의서, 건강검진 기록, 보호자 서명이 모두 영순의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서류도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한부모 지원 신청서, 후견인 증명서, 그리고 맨 밑에 친권 포기 각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13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아야겠구나.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도윤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키가 영순보다 컸습니다. 아린이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할머니, 안 드세요?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먹는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영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출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영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13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여줘야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보여줘야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옷장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1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하늘은 영순을 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피고석에 섰습니다. 하늘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늘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하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잠시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악용해 친권 포기 각서를 강요했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고는 13년간 원고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현재 자녀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늘의 진술서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안정된 직장과 주거지를 확보했으며 자녀를 양육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딸이 직접 쓴 겁니다. 강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을 데려오기 전날 쓴 거예요. 판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13년 동안 쓴 돈 기록입니다. 병원비, 학원비, 밥값 전부 제가 냈습니다. 서류가 쌓였습니다. 병원 기록, 학교 공문, 주민센터 서류. 딸한테서 양육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늙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애들을 어떡합니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현재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도윤이는 영순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동생들이 아플 때 옆을 지킨 사람도 할머니였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 오신 분도 졸업식에 오신 분도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계속 할머니와 살겠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씨, 들어오십시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등록상 엄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준 사람이 엄마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하늘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린 씨, 들어오십시오. 아린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았습니다. 증언대가 높아 보였습니다. 증인은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할머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담배 냄새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요. 아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요? 빨래 비누 냄새요. 그리고 자장가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무서운 꿈 꿀 때마다 안아주셨어요. 아린이가 울었습니다. 판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고는 13년간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친권 포기 각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동기 또한 자녀의 복리보다 경제적 이익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김영순의 후견권을 유지합니다. 단 자녀들이 원할 경우 상담을 전제로 한 제한적 면접 교섭을 허용합니다. 판사가 하늘을 봤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무리한 접근이나 압박은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와 아린이도 왔습니다. 할머니. 응, 집에 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영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하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영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네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도 애들한테도. 영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13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새 아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던 뒷모습. 늦긴 했다. 영순이 말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인지는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그럼 애들 몫이다. 애들이 원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라. 영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애들 대신 결정 안 한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순과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린이는 영순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취직하면 통장 돈 할머니 드릴게요. 아니다. 내 돈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돈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13년 동안 쓴 돈 다 갚을게요. 천천히라도 갚을게요. 영수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그게 다 갚는 거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 될래요. 갑자기 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린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노래 만들 거예요. 무슨 노래? 우리 이야기요. 제목은 빨래비누 냄새로 할 거예요. 아린이가 기타 피크를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툰 코드를 눌렀습니다.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쳤습니다. 영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데웠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날까요?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라.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만날 거예요. 그것도 내 선택이다. 아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이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시작했대요. 누가 그러던? 주민센터에서 들었어요. 편의점 알바래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담도 받는데요. 매주 한 번씩? 그래.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짐을 쌌습니다. 13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그 봉투가 있었습니다. 영수증과 서류가 든 봉투. 영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됐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도윤이와 지우, 아린이가 함께 도왔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새집 거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다. 뭐요? 저녁 노을. 아린이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끝까지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선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딸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13년의 무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언젠가 아이들이 스스로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선택이니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우도 왔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컸잖아요. 영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겠다. 영순이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가벼운 할머니로 살아야지. 13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의 기억도, 법정의 기억도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영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혼자서 힘겹게. 영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